찰나의 장면을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AI와 데이터가 함께 판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윤지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스포츠경영전략연구원 원장 김필수입니다. 테니스의 호크아이, 그다음에 야구의 ABS, 축구의 VAR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만약 미래의 스포츠 심판에게 딱 한 가지 능력을 줄 수 있다. 초정밀 AI 판독 능력, 경기의 흐름을 읽는 인간적인 감각. 스포츠 비즈니스가 팬들에게 제공해야 될 가치는 팬들이 몰입할 수 있는 경기의 서사를 매끄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통찰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요즘 AI가 선수의 움직임이나 체력, 기술 수행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분석하잖아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데이터 분석이 선수 경기력 향상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뭐 선수의 어떤 수행력이라든지 어떤 전력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부상 예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 수행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아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선수가 어떻게 이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그 스윙 메커니즘이나 투구 동작들을 분석해서 뭐 투구의 방향, 투구의 어떤 속도, 왜냐면 릴리즈 순간의 어떤 타이밍 이런 것들을 AI가 어느 순간에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분석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현장에서도 또 직접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략 분석 에 대한 것들, 피드백을 주는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이미 축구에서는 경기당 수만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90분간 선수 한 명당 260만 개인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경기 분석 결과를 가지고 다음 경기 전략으로 활용을 해서 결국에는 우승까지 이뤄냈다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이제 전력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AI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패턴 분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패턴에 있을 때 어떤 전략이 가장 맞아 떨어졌느냐, 누구한테 패스했을 때 어떤 패스 경로일 때 가장 정확도가 높았느냐, 이런 패턴을 굉장히 잘 찾아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전력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어떤 부상 예측과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 체력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환경, 뭐 온도라든지 이런 관련된 외부 변수들을 활용해서 어떤 순간에 이 선수가 부상이 일어나는지 또는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어떤 처치를 받았고 어떤 경과를 거쳐서 몇 개월 만에 운동장으로 복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다시 발목 예를 들면 염자를 당했을 때 요러요러한 조합으로 재활을 3개월 시키면 바로 경기장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도 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봐야죠. 와, 그럼 발전하면은 예를 들어 경기장에서 삐끗하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6개월간 이제 못 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근거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정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경기 분석 같은 것도 예전에는 이제 사람이 실제로 영상을 보면서 쟤는 드리블이다. 얘는 뭐 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 일일이 라벨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쵸. 지금은 AI가 자동으로 뭐 예를 들면 욜로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해서 위치 데이터도 얘네들이 판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별하는 이런 탐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서 실제로 움직임을 가지고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뛰고 있다,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분석이 되고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바로바로 이제 선수들과 코치진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네. 게임처럼 능력치가 그냥 수치화될 수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얘가 1등 선수예요. 그런데 영입을 했어요. 근데 운동하다 아킬레스가 끊어졌어. 근데 그걸 숨기고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 이제 그런 데이터들까지 같이 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사고 팔면서 선수를 같이 영입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슬램덩크 보면은 감독님 저 뛸 수 있어요 하면서 강백호도 허리 부상 숨기고 뛰거든요. 이거 정말 낭만 아닙니까? 애니메이션과 현실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사실은 하면 안 되죠. 모든 걸 수치와 데이터로만 판단하게 되면 선수의 감각이나 현장 경험 같은 요소, 요것도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투지, 내 능력치가 지금은 아직 이 데이터상으로는 70이야.
하지만 오늘 나는 무언가를 해낼 것 같은 그 열정이 느껴진단 말이죠. 이거 데이터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떠세요? 열정이라고 네.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든 상황들을 뭐 데이터로 객관화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는 없겠죠. 맞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마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그런 그쵸.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역전의 드라마 같은 것도 써내는 게 또 스포츠의 맞아요. 가장 묘미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팀과 구단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AI 분석이 스카우팅과 선수의 가치 평가, 팀 운영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스포츠 산업 발전, 스포츠 산업의 전체로 봤을 때 이 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단순히 데이터가 늘어난 것만으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스포츠 산업의 근간인 선수의 가치와 선수 자산을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가까지도 이 문제가 확장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스카우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인 데이터라든지 현장의 감각이라고 하는 즉 스카우터들의 눈과 감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선수의 현재 퍼포먼스, 즉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 역량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리스크까지도 포괄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계량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산출 근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명징하게는 산업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잉글랜드의 축구 종가죠.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AWS와 크레이언과 함께 AI 생성형 스카우팅 플랫폼을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스카우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으로 선수를 평가함에 있어서 판단 준거를 명확하게 하는 일종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저희 연구원에서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선수의 가치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또 연봉과 같은 것들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연구 성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선수 가치는 단순한 현재의 경기력을 넘어서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산적 성격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리형 자산으로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지, 리스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또 팀의 운영 방식과 전략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같은 선수를 봐도 데이터를 더 잘 읽는 팀이 더 유리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스포츠 산업 그리고 현장의 경쟁력은 단순히 우수한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에 머무는 단일적인 어떤 판단 준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감독을 어떻게 선임할 것이며 코치진을 구성하고 스카우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선수의 훈련과 보호, 연봉 계약 그리고 미디어와 팬 비즈니스를 아우르는 구단의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데이터로 일관되게 전략화하고 이것을 시스템화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즉 데이터의 흐름 안에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뭐 남들이 모르는 유망주를 먼저 발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하면서 사실상 정보의 비대칭성보다는 해석의 비대칭성이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운에 기대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확률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서 승리하는 어떤 법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통해 더 유리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는 선수, 지도자, 심판을 육성하는 시스템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전에 글자를 모르면 저희 뭐라 그랬죠?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AI를 모르면 애맹.
유머입니다. AI맹 또는 뭐 21세기형 문맹이라고 합니다. 어허. 그만큼 AI를 읽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자신의 데이터를 뭐 분석해서 줘봤자 읽지 못한다면 이거에 대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된 거고, 지도자도 역시 뭐 AI가 수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짜서 주더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쵸, 그쵸. 뭐 심판도 좋은 AI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걸 활용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네,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AI 리터러시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필수로. 그래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AI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교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어떤 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보다는 각각의 종목에서 어떤 것들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분석이 해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지식을 주고 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체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체형? 체형을 가지고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데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수 선수요?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우리 레벨업 중배업 외배업이라고 하는 체형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히포크라테스 때 이제 체형이라고 하는 걸 삼각형으로 해서 이제 체형을 찍었는데 어떤 체육하시는 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우수 선수들은 체형이 다를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생각해서 올림픽 우수 선수들 데리고 이제 체형을 측정했더니 선수마다 종목마다 체형이 다 다르더라. 그런 것들로 경기력을 평가하고 그다음 우수 선수를 선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옷도 벗겨야 되고 뭐 측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그것들을 AI로 평가를 해줍니다. 네, AI로 이제 내가 3D 바디 스캐너로 나를 쫙 스캔을 하면 내 체형이 어디다 빡 찍혀서 나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선수를 선발할 때 나는 체조에 적합한 체형을 뽑겠다. 유도에 적합한 체형을 보고 유도를 여기에 뽑겠다라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정보조차 모른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개발이 돼도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스포츠는 이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가 일종의 IT 강국의 역설에 놓여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포츠 산업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그 속도가 많이 뒤처지고 있거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팬 경험으로 치환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KBO 리그가 메이저리그보다 ABS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 것은 사실상 이런 기술 수용을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리고 제도 실험을 한 부분에서는 글로벌 표준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AI 기술을 포함해서 이 첨단 기술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되게 편의적인 기능이나 기본적인 도구 기능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글로벌 스포츠 선진 사례들을 보면 AI 기술을 포함해서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전력 강화라든지 팬 경험 그리고 비즈니스 전반의 수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실질적으로 극대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리그와 구단 전반에 이러한 기술의 전면 도입을 통합적인 아키텍처 형태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K스포츠의 미래가 아직까지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충하고 전략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를 실시간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으로 잘 연결해서 이것을 전반에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AI는 스포츠를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더 과학적으로 운영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야 할 스포츠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많은 부분에서 스포츠도 과학화되고 있고 또 AI와 결합해서 보다 더 정밀화된 어떤 경기 분석이라든지 뭐 AI 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것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저 궁금합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 그렇죠. 이때 도파민이 나오죠. 그렇죠. 저 선수가 갑자기 저런 플레이를 한다고?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포츠에서 지켜야 될 본질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그런 변화,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동은 데이터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스포츠를 보고 그럴 때 열광을 하죠. 어떤 경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선수들은 그걸 잘 역경을 또 극복해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무너지는 친구들도 굉장히 그쵸.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봤듯이 그 리우 올림픽 때 박상현 선수의 47초의 기적 아시나요? 마지막 결승에서 15점이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10대 14 4점에서 47초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찌르면 박상현 선수가 은메달을 따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외치고서 올라가서 그 47초 동안 5점을 내리 이기면서 성공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오.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순간, 굉장히 역경의 순간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드라마틱한 이런 효과들이 스포츠가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스포츠를 보는 것이니까 네. 우리 원장님께 생각하시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는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완벽해서 사랑받는 산업이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열정과 이야기,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가 주는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감동적인 산업이기도 합니다. AI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더 공정하고 정밀하게 스포츠 산업이 굴러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계를 돌파해내고 극복하는 어떤 인간의 감동적인 서사를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본질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스포츠의 본질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기 전에도 수많은 시대가 있었고 그 시대 안에서도 결국 스포츠가 우리가 더 즐길 수 있을 만한 형태의 산업이 됐잖아요.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와도 여전히 우린 육상을 하듯이 스포츠의 본질 그 자체는 영원하다. 그럼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께 생각하시는 어떤 미래, 인공지능 시대가 완전히 와서 이제 달라질 어떤 미래 스포츠 현장, 어떤 모습일까요? 스포츠가 가지는 본질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이제 인간이 해낸다는 점인데요. 사실들은 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즐거워야 되고 열광해야 되고 하는 것들 요소를 높이고 또 경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떤 시스템을 했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용병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개발된 피지컬 AI를 네. 봤더니 체조 동작을 사람만큼 해놓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깜짝 못해요, 놀랐습니다. 그거. 네, 그래서 네. 저는 앞으로 AI, 그러니까 피지컬 AI 용병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재밌게 대신에 인간 몇 명, 피지컬 AI 몇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 대. 같이 몇 개 해서 이제 몇 대. 용병으로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규칙이 개정돼서 좀 더 재밌고 좀 더 과학적이고 뭐 이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좋은데요. 미래 피지컬 AI와 인간이 함께 스포츠를 팀을 이뤄서 하는 네. 와, 용병. 그럼 뭐 팀마다 피지컬 AI의 어떤 대수 제한 같은 게 있어서 그렇죠. 한 팀은 2대 이상은 안 된다. 그럼 파울 한 번 잘못하면 좀 예산이 많이 깨지겠네요. 대신에 규칙이 엄격해지겠죠. 피지컬 AI가 인간을 파워를 시켰을 때는 그래서 퇴장이라든지 앞으로 영원히 뭐 불참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미래 스포츠 현장 어떻게 바뀔까요? 저는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고도화가 되면 결국 파괴적 혁신으로 저희 산업을 훨씬 더 팽창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디지털 혁신을 더 넘어서는 국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럴수록 여러 가지 전략의 체계라든지 또 의사 결정이라는 게 더 냉혹해지고 냉정해지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혁신들이 진행되면
또 팬들이 그만큼의 또 기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구단들도 우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차원에서는 대부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자기 것으로 해석하고 고유의 초고가치의 어떤 역량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저희를 AI 토피아로 안내해 주신 지식텔러 윤지윤 교수님과 김필수 원장님. 네, AI 토피아만의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AI란 뭐뭐다. 나에게 AI란 어떤 존재일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요. 나에게 AI란 나침반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 네. 네. 어떤 올바른 방향을 조금 가르쳐주는 게 AI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요. 심판에게는 좀 더 공정한 쪽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방향성을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원장님은요? 예. 나에게 AI란 스포츠 비즈니스의 룰을 바꾸는 혁신 전략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가장 정교한 비즈니스 실행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자만이 스포츠 산업의 미래의 최종적인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의 어떤 스포츠를 사랑하는 좀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AI는 스포츠를 더 빠르게 읽고 더 정밀하게 분석하고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AI가 다시 쓰고 있는 건 스포츠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스포츠를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과 언어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끝내 남는 건 기록 뒤에 있는 사람의 도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의 긴장감,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의 이야기일 겁니다. 자, 그럼 AI 토피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화풍, 목소리, 얼굴까지 AI가 손쉽게 학습하고 복제하는 시대. 요즘 AI가 그림 그리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AI에 학습하지 말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퓨처 제너레이션이 가능하게 된 이후로부터는 AI가 뭐 처음 본 이미지라 하더라도 그거 화풍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가 있게 되고 화면에 띄우는 순간 복제 틈이 생긴다. 이렇게 AI가 작가의 화풍을 가져왔어요.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